시간합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영상을 올려가지고 지금 몇 시간 만에 다시 아침 영상으로 찾아뵈서 꼭 하루에 2번 인사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웃곤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조정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길 원했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조금 더 강한 기피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썸네일을 보면 뭔가 꼭 제가 무슨 차트 전문가처럼 썸네일을 뽑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면 조금 어그로가 잘 끌릴 수 있을까 해서 비트코인 9만 6천 깨지면 여기까지 조정 옵니다. 네, 이렇게 썸네일을 달아봤는데 네, 저의 의견은 아니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들을 잘 취합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차트적인 관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마켓부터 볼까요? 뉴욕 시간 기준으로 조금 더 하락폭이 가파라졌습니다. 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 9시, 10시 때만 하더라도 10만 달러 부근에서 그래도 유지를 해줬는데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나름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다우 빼고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런 약세 분위기가 우리 코인 시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시총이 2,300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비트코인은 뉴욕 시간 장중 기준으로는 9만 6천 달러가 붕괴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쪽에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 지속량의 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 하락한 9만 7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 도미넌스는 57.6%로 되려 코인 시장의 약세가 나오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 도미넌스도 내려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포모 심리가 발동이 돼서 사람들이 다른 더 불안정한 알트코인들을 매도를 하고 비트 쪽으로 오히려 물량을 가지고 오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코인 약세장에서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시가총액 전일 대비는 3% 하락이지만 여전히 3조 3천 달러대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두들겨 맞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은 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을 바로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어제 FOMC가 이렇게 매처럼 확 핥히고 간 그 자리에 남긴 상처 지금 우리의 상처가 됐죠. FOMC 여파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 저희는 이틀 전에 이미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서헤이즈 전문가 아니죠. 아서헤이즈 대표의 관점으로 내년 초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회를 봐야 되고 그거를 기회로 보고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전망 같이 공유를 들었었는데 정말 내년 초까지 추가 하락이 이대로 쭉 나오는 걸지 이 연말 랠리가 10만 8천 달러 선에서 정말 끝이 나는 걸지 일단 연말에 일주일은 더 남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놓았던 뭐 연준은 비트코인 뭐 보유 못한다 할 생각 없다 법 개정할 생각 없다 이런 코멘트들이 코인 시장에 좀 약세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FOMC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놓았던 그 발언과 관련돼서는 나름의 좀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간밤. 우리 또 신시 언니가 미국 의회가 차원에서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고 왔고요.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그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도입에 대해서 연준 의장은 노우를 했는데 너가 노우라고 해? 그러면 너네가 보유할 수 있게끔 나는 법안을 마련하겠어 하고 신시아 언니는 상원 의원의 법안 논의를 진행을 시킨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의회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내놓을 수 있는 건데, 이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트코인 아카이브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not allowed, 우리가 할 수 없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할 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연준은 보시면 코비드 이전만 하더라도 기업들의 본질, 기업들의 채권도 보유하면 안 됐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rules change, 이
이런 법들은 결과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다 하고 찡긋 이렇게 윙크 표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좀 그 당황한 그 얼굴이 있었어요. 지금 FOMC 기자회견에서 나한테 비트코인을 물어봐? 약간 이런 표정으로 조금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하는 그런 표정과 좀 말투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신체루미스 의원이 아예 허용 법안을 논의한다라는 코멘트도 내놨지만 사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연준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연준 의장의 이 발언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필요가 있나 싶게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지를 찾아봤을 때 저는 오늘 이 소식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의 최고 든든한 거의 지원자 같은 느낌이죠. 블랙락 쪽에서 나온 코멘트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이 더 증폭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비트코인의 공급이 몇 개죠? 2100만 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 2100만 개는 영원히 2100만 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투자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희소성, 그쵸? 근데 블랙락이 갑자기 뜬금없이 비트코인 공급 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만 만들어지는 게 백서에도 나와 있고 기술적인 메커니즘도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를 놓고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한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블랙락이 비트코인의 고정 공급이 가치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이 한도가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블랙락이 사토신가요? 뭐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뭐가 있나 보지?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좀 신뢰도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공급은 이런 코멘트가 블랙락 측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제한된 공급은 사실 인플레이션 방지라던가 구매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블랙락의 영상이 이번에 공개된 영상이 한도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칙, 가치 이런 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 조엘 발렌수엘이라는 분은 공급 한도의 잠재적 변경은 비트코인의 원래 설계에서 벗어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고요. 왜 이런 코멘트를 영상에서 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2,100만 개가 너무 적은 거지, 수량이. 그래서 너도 갖고 쟤도 갖고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데 전 세계 인구는 60억 명이고 개수는 2,100만 개밖에 없고 이미 중국 정부가 초기 때 다 물량 가져갔고 뭐 정부 기관별로 거의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블랙락이 어쨌든 기관 쪽에선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2,100만 개로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시장 안에서 좀 이렇게 입김을 넣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나? 근데 바꾸려고 한다고 기술적으로 바뀔 수 있나요? 어쨌든 이런 코멘트가 나온 부분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추가적인 좀 불안감으로 작용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2,100만 개로 남아야 지금의 가치가 이 플랜 B의 S2F, 이 스토크 플로우 모델처럼 이 희소성과 가치에 기반을 둬서 우리가 상상하는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까지 가는 건데 비트코인이 금처럼 계속 채굴이 가능한 자산이 돼버리면 네, 가치가 많이 희석이 되겠죠. 네, 이런 코멘트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FOMC 연준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 제롬 파월도 그렇고, 블랙락도 그렇고, 이런저런 좀 코멘트들이 겹치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에서는 롱 포지션이,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낙관론자들의 물량이 11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랑 다른 알트코인 다 포함해서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온체인 데이터와 차트 분석가들은 어떤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글래스 노드의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이 현금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장기 보유자들도 이제 고점에서 좀 현금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홀딩스는 2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총 보유액이 5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뭐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도 회사이기도 하고 저점에서 조정 올 때 사는 것은 뭐 회사 차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뭐 이분들이 얼마에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팔 놈은 팔고 살 놈은 산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 시장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이슈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견조한 이 투자 가치관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트위터에 올라왔던 정말 몇 시간 안에 혹은 몇 분 전에 올라왔던 좀 주요 소식들만 제가 몇 개 챙겨서 왔는데 일단 칼리오 전문가가 해놓은 멘트 보시면 타임라인을 봤을 때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불마켓,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은 아직 거의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원래 고점에서 30%에서 40% 조정 오는 것들 있어 왔던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 또한 베어마켓 이 상승 초입구에 있는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It's not over.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렸던 이 비트코인 가격 영상에서 렉트캐피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10만 달러 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어제 시간 기준으로 그 전날 근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그러니까 10만 1000달러 선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잘 상승 채널을 유지를 해주는데 만약 10만 1000달러가 아래로 깨지게 된다면 이게 새로운 저항이 되고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시각 기준으로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이 9만 6천까지 깨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분 전에 올라온 글이에요. 렉트캐피탈 이번에 뭐라고 하냐? 자, 10만 1000달러가 깨졌고 이제 10만 1000달러는 새로운 저항 라인이 돼버렸다. 여기 새로운 저항 라인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0만 달러에서 엄청난 매도 압력의 측면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지지로 바꾸는데 굉장히 스트러글링 할 수 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 98,500달러 선을 지켜주는 거다. 지켜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시각 기준 98,500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알리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더들의 롱숏 비중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원래 비트코인 10만 8천 달러 때 62% 정도가 숏에 베팅을 했다면 이제 사람들이 9만 6천 달러까지 그 하락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9만 6천 달러 정도부터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만 7천이지만 9만 6천까지.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은 추가적인 조금의 더 하락을 겪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알리 전문가의 다른 차트를 보시면 2시간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비트코인이 9만 6천 달러를 지켜내지 못했는데 이제 다음 중요한 지지선은 9만 달러, 그리고 그 아래로는 8만 5천 달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에 약간 뭔가 전문가처럼, 차트 전문가처럼 어그로를 위해서 여기까지 조정이 옵니다라고 썼던 그 정답의 주인공은 알리 전문가의 제가 관점을 가지고 썸네일을 만든 건데요. 어쨌든 9만 6천 지지 안 되면 8만 5천까지의 가격 하락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 발 포모로 가격 하락이 나왔고 비트가 추가 상승을 해주는 듯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추가 하락을 되려 해내면서 알트코인 쪽에서도 대거 고래들이 청산에 나섰다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시바이누의 직격탄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알트코인들 뭐 상위 종목들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바이누는 일주일 동안 23% 조금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조정폭이 가장 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래들도 다 청산이 되고 있고 좀 개별주로 보시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하락 채널에 갇혀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196선 지지하는 게 주목하다,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토스 CEO가 사임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동 CEO가 다른 분이 이제 에토스와 관련된 일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공동 창업자이자 CTO로 일을 하고 있었던 에이버리 칭이 CEO가 되고 에토스 랩스 공동 설립자 겸 CEO인 모 샤이크는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임을 합니다. 에토스도 워낙 뭐 국내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니만큼 이렇게 개별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도 좀 중요도가 있는 코인들은 최대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뭐 리플 사례처럼 너무 많아요. 이렇게 초기 때 같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팀이 뭐 갈라선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리플에서 같이 일하던 임원이 나와서 스텔라 주벨을 만들었던 사태도 있었고요. 이 에토스라는 블록체인,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완전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다는 건지는 추가적인 내용을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가장 헤드가 수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에토스 CEO 지금 이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든지 말든지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더리움에서 비탈릭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나간대. 리플에서 갈리가우스 아저씨가 나간대. 카르다노에서 카르다노에서 찰스 홉킨스가 나간대.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이자 불안감이자 뭐 악덕 CEO였으면 뭐 이게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 CEO가 좀 CEO 자체가 리스크는 아니었죠. 다만 이제 민심이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CEO의 존재에 따라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회사도 있고 악재로 작용되는 회사도 있는데 이 또한 사실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상당한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되는 만큼 에토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비트코인 위주로 사실 이런 시장에는 이렇게 코인이 하락할 때 강하게 비트 위주로 하락할 때는 비트 위주로의 소식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트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궁금하신 좀 코인의 소식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뭐라도 찾아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일단 금요일이니까 해피 프라이데이 다들 하시고 주말 동안도 성공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지금 약세 기조가 조금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주말 동안에도 변동성 여러분들 잘 대응해 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피 프라이데이.